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이제 방사선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수소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물이 H2O지 않습니까? 그 수소 H 자리에 삼중수소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의 형태로 뜰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화학 물질로 해서 얼마든지 이제 변환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수소라는 물질 자체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두기도 힘들고 뭐 이제 물과 같은 형태로 이제 형태를 바꾸게 되면은 이거를 검출하거나 걸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이제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방사선 물질과 똑같은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암 같은 그런 종류의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국내에는 먹는 물에 대한 삼중수소 기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한수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과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준이 이제 수천 배 차이가 나는. 따라서 사람들이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이 물은 사실 다른 식품이나 다른 것들보다도 특히 방사선 물질에 대한 기준을 높게 잡고 있어요.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들에서는 우리나라도 통일된 사람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도 삼중수소를 비롯한 다양한 방사선 물질에 대한 기준치가 설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식적으로 한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액체, 기체 상태의 방사선 물질을 방류하고 있고요. 그것을 방류하는 기준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방류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물고기류, 조개류를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수돗물과 먹는 물에 대한 방사선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40베크렐 정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의 염지하수 기준이 리터당 600크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환경부의 기준이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염지하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이나 인근의 지하수, 먹는 생물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들을 좀 정해서 이 혼란을 좀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다양한 방사선 물질에 대한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오늘은 삼중수소 중심으로만 말씀드렸지만 삼중수소 이외에도 다양한 방사선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서 국민으로부터 격리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일반적으로 국민 안전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